네, 반갑습니다.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종목 진단 또 시작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줌인터넷과 두산에너빌리티 알아볼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한국항공우주와 신도기현,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줌인터넷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줌인터넷은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상한가 마감을 해가지고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재료가 뭐냐, 뭐 로봇 관련한 얘기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 말고도 이제 그 데이터 관련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막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 나온 거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KB증권하고 손잡고서 주식거래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오래된 뉴스이긴 하지만,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그 뉴스 포탈을 너무 장악한다 해가지고 약간 이제 뭔가 좀 제재를 가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줌닷컴이라고. 뭐 아시죠? 뭐 광고 뜨면서 맨날 그 올라왔었던 그거요. 그게 이제 줌인데, 자, 여기가 되면 이제 약간 경쟁자 역할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이긴 한데, 약간 테마성이죠. 테마성이고, 그냥 뭐 아무런 움직임 없다가 그냥 툭 튀어나가는 모습인데,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살짝 올라가는 그런 꼬리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계속 그 자리가 유지가 되면 이렇게 한 번 정도 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튀는 모습은 바로 다음번에 나타나는 어떤 매물대, 그런 부분들, 저항대까지 반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데 횡보를 통해서 저점 지지가 잡히면서 반등을 하는데 꼬리가 계속 잡히면서 살짝 밀린다라고 된다라면, 근데 주가가 안 밀려, 이렇게 된다면 조만간 주가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한가 마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을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홀딩 하시는 전략은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퍼가 668배, 이거는 뭐냐면 실적이 따라주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뛰는 이런 주가 상승률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익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차례 정도 튀어 올라가면은 차익 매도가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면 그냥 막 치고 올라가겠지만, 그런 재료가 아니라면 네, 이 물량이 좀 터지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나가는 모습은 괜찮지만 그런 시점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갭상승이 나타나서 5,000원대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돼서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5,000원 위쪽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5,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음봉이 커진다거나 거래량이 또 더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차익 실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신 건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주가 상승하죠. 네, 분위기 좀 개선된 모습인데, 이거는 매물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돌파하는 모습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2만원대 저항대가 상당히 두껍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뛰어넘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압박감이 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청정에너지 관련한 부분, 뭐 베트남하고 지금 뭐 협약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수처리 관련한 부분도 좀 있고요. 이 재료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에요, 아시듯이. 그다음에 뭐 원전 관련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고요. 최근에 수급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약간 쌍바닥 형태의 느낌이죠. 자, 바닥 한번 잡아주고 올라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넘어가는 모습인데, 자,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직전에 형성됐었던 고점 라인 때만 넘어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아직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넘어가게 된다면 18,000원대. 근데 18,000원하고 2만원대하고 지금 저항대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매수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아예 매수를 하려면 2만원 이상 넘어간 시점에서부터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한데, 지금 매수를 생각하시면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홀딩 유지하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매물대 상당히 두껍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뚫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또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매도 포인트 우리가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일단 뭐 그냥 상황으로만 본다라면 땅바닥 형태에서 넘어가는 상황, 즉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 맞는 전략이지만 저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16,000원대 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별 문제 없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상승이 쭉 진행된 이후에 한번 뚝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자,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적에 대해서 항상 부담이 좀 있었죠. 실적 안 좋은데 주가만 올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한데, 이번에 4분기 흑자 전환이 되면서 큰 폭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방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괜찮죠. 그래서 실적이 또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고, 2023년도 같은 경우, 즉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일단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만 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떨어지면서 이제 이 포지션들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인데, 상승 추세적인 포인트로 본다라면 이제 추세선은 하단만 그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뭐 그냥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상승 포인트는 이렇게 65,000원대까지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아래쪽 지지가 45,000원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7%대 이상 상승해버리게 되면은 매수 따라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냐? 그것도 좀 어렵죠. 왜냐면 저항에 가깝기 때문에 매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유리하다 생각되고요. 목표치는 6만원대 이상까지 일단 보실 수는 있겠는데, 지금 가까이에 있는 저항대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에 잘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45,000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5만원대 정도까지의 저항대가 이렇게 박스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45,000원 이상에서는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는 지금 당장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서 옆으로 더 횡보가 오래 진행된다면 그때는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 이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래쪽 지지는 45,000원,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5만원대를 위쪽 저항대로 하는 박스에 갇힐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6만원대까지는 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도기연 한번 보도록 하죠. 신도기어는 오늘 금요일날 상한가 한번 기록했다가 밀렸어요.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뭐 협약 이런 부분이 좀 있죠.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OLED TV에 대해서 전파 인증을 획득하고 관련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신도기어이 폴더블 힌지 라미네이터 장비를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 중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미네이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커버 글라스하고 OLED 패널을 진공과 압력을 이용해서 합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LED만 딱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이제 커버 글라스를 갖다 그 유리 뭐라고 할까요? 그 겉에 판넬 이런 것들 껍데기 그걸 갖다가 붙여서 하나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 기업에게는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포인트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3D 라미네이팅과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용 장비에다가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점 납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이 세액공제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막 그 확장을 한다거나 뭐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여기에서 받는 수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요, 현재 이동평선이 딱 모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점 라인 때도 지금 조금 과하게 올라간 부분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점 라인 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약간 언더슈팅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저점 지지 라인 때는 지금 5,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쪽에 저항대가 조금 두꺼운 것이 약간 흠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리는 데는 참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9,000원대 넘어가야지만이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즉 단기에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에 상승하면서 다시 물량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살 올라가면서 끌고 올라가고 마지막에 팡 터트려줘야지 큰 시세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패턴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만 좀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패턴에서 단기적 변동성, 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뚫어주는 모습들 이런 거 만들어지면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도 의견을 굳이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홀딩 유지하시고요. 아래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만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지금 5,500원, 6,000원대까지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 잘 유지하시고 떨어지더라도 그냥 보유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간 시점에서 공략하셔야 되는데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일단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 예상이 되는데 매수라든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접어들려면 일단은 9,000원 이상은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재가 좋고 재료가 좋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네 지금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히려 뭐 매수 의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유지가 잘 되고 있죠. 또 아래쪽 지지라인 때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평선 모아놓고 이제 새로운 어떤 반등 준비하는 건 아니냐 생각될 정도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황이 뭐 별로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올리려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를 배제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즉 시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 본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큰 추세로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처럼 이렇게 잘 유지가 돼서 이평선 깔아 뭉개고요. 65,000원 정도 까지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추세 돌린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000원까지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2,500포인트를 당연히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황으로 본다라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2,500포인트, 삼성전자도 65,000원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 문제예요. 이평선이 모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을 역별에서 정배열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수렴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는 매수를 크게 확장하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나는 삼성전자가 없어. 한번 관심을 좀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소량 매수 접근하신 이후에 상황 보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지금 없는 분들은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천천히 좀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보도록 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바닥 잡아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10월달에 제가 해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주가 반등할 때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지금은 이제 이 7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를 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 쪽에서 CPI 지표 즉 물가 지표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기술주 쪽으로 움직임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졌었던 이유가 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죠.
바닥도 지금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예요. 이격이 좀 벌어졌다는 것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격을 좁히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지금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7만원 정도 수준까지의 저항대 압박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뛰어 올라갈 만한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조금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래로 기우는 그런 형태의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6만원을 기점으로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들고 가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뭐 팔아먹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이 맞는 전략이고요. 매수 같은 걸 진행하시려면 조금 더 아래쪽 공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57,000원이나 58,000원 정도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바닥권인 상태, 저점까지 훅 내려온 상태에서는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 홀딩 하시는 전략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뭐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 이건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7만원대까지라든지 아니면 8만원대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5만 한 6, 7천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갔다. 그리고 7만 한 5천원 정도에 매도한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포인트 정도로 종목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 접근은 아예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줌인터넷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신도기연,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잘 참고하셔서 보유 종목들도 좀 적용해 보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